안녕하세요. 퀴즈사랑 79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노트북은 콩글리시입니다. 자, 올바른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랩탑, 2번 태블릿. 예, 노트북도 콩글리시였네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번 랩탑이죠. 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를 우리가 데스크탑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를 랩탑이라 그러죠. 예, 무릎이 랩이죠. 태블릿은 덮개가 없죠. 예, 키보드도 없고요. 예, 그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2단계에 넘어갑니다. 감자의 싹을 트지 않게 저장하려면 이것을 함께 넣어주면 좋은데 무엇일까요? 1번 사과, 2번 소금. 예,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사과죠. 예,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싹 성장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 에틸렌 가스는 과일이 익을 때 나오는 식물 호르몬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위를 빨리 익게 할 때도 사과를 넣어서 밀봉 보관하면 좋다고 합니다. 자, 3단계 넘어갑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는 누구의 시에 등장하는 문구일까요? 1번 셰익스피어, 2번 푸시킨. 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들어봤던 용어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푸시킨이죠. 예, 푸시킨은 모스크바 태생이고요. 우리나라 한국의 김소월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작가입니다. 자, 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거는 굉장히 짧은 시, 단시인데요. 유독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정작 러시아에서는 우리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고 하네요. 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끝까지 한번 뒷부분 보겠습니다. 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예, 이렇게 이게 끝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죠. 자, 근데 이 푸시킨이 아내와 스캔들을 일으켰던 프랑스 장교 당테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당테스하고 권총 결투하다가 이틀 만에 사망했죠. 37세로요. 이 당테스라는 사람은 푸시킨과는 동서지간입니다. 이 당테스의 부인이 푸시킨의 처제라고 하네요. 자, 4단계 넘어갑니다. 아래 영화들의 공통적인 배경 전쟁은 무엇일까요? 하얀 전쟁, 지옥의 묵시록, 플래툰. 1번 2차 세계대전, 2번 베트남 전쟁.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베트남 전쟁이죠. 자, 이 하얀 전쟁은 안정효 소설 원작으로 정지영 감독이 연출한 영화인데요. 안성기, 이경영, 심혜진 이런 사람들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자, 5단계 넘어갑니다. 통상 영해는 12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은 200해리라는 용어에서 바다의 거리 단위인 해리란 무엇일까요? 1번 영어 해리, 2번 한자어 해리. 예, 이 해리라는 게 영어일까요? 한자어 우리말일까요? 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 해리입니다. 자, 1해리는 1852m, 그러니까 약 1.8km죠. 자, 이 해리라는 말은 영어에 이 노티칼 마일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노티칼은 항해의, 해상의, 선박의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영해는 12해리고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22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 EEZ는 200해리인데요. 약 370k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해리에서 파생된 말이 이 노트라고, 이 선박의 속도 단위를 노트라고 합니다. 자, 1노트는 시속 1852m를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이 컨테이너 화물선이 비교적 느린 선박인데요. 25노트 속도로 달리죠. 25노트면은 시속 한 46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부산과 대마도를 오고 가는 여객선은 40노트 속도로 달린다는데요. 이 40노트면은 시속 한 7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헬이라는 영어는요, 괴롭히다, 못살게 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헬입니다. 바다 거리 단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6단계 넘어갑니다. 2023년 우리나라 국가 예산 본예산 기준으로 638조 7천억 원에서 예산 편성액이 가장 많은 부서는 어디일까요? 1번 국방부, 2번 보건복지부, 3번 교육부. 우리나라 국가 예산 편성액이 가장 많은 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 보건복지부입니다. 109조 정도 되고요. 교육부가 102조, 행정안전부가 80조, 그리고 국방부, 국방예산은 57조 정도 됩니다. 자, 마지막 7단계 넘어갑니다. 성범죄 전과자를 학교나 공원 등으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을 무엇이라 할까요? 1번 제시카법, 2번 매건법, 3번 엠버경보. 정답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자, 이 제시카법은 2005년도 미국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해자 이름인데요. 이 제시카가요. 그때 당시에 9살 여자 소녀였죠. 범인은 바로 옆집에 사는 46살 아저씨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을 만들면서 미국의 거의 대부분 주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600m 이내에는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고요. 출소 후에는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나 유치원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성범죄 전과자가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제시카법의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재범자 50%가 500m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700m 바깥에는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700m이면은 200m면 걸어오면 500m 제한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좀 문제 있는 법안 같은데요. 7개 다 마쳤습니다. 자, 이번 해부터는 제가 이 실력 등급을 맨 밑에 아래 하나를 더 신설을 했는데요. 2개 이하 정답은 신생아, 베이비 이런 등급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동안 3개 이하 정답이 초보, 루키로 가장 낮은 등급으로 했었는데요. 3개 맞추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3개 맞춘 사람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아래 등급을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0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